진짜 지난주에 연휴 직전에 정말 황당한 그 사고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바로 비행기가 상공에서 문이 열렸던 그런 황당한 사고인데 당시의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까지 할게. 그래. 물론 써가지고 자, 여기서 나갈게요. 밖에서 좀. 선생님 문 왜 여셨을까요? 문을 열었어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선생님. 뭐 때문에 여셨어요, 문? 선생님. 선생님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선생님. 올라가고. 선생님. 그래도 기자들이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란 표현을 써줬어요. 선생님! 대체 왜 그랬대요? 정말로 박성배 변호사님. 63빌딩과 같은 높이 하늘에서 비행기 문이 열렸다. 이 급박한 상황을 전한 사람은 문을 연 남성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윤준 씨입니다. 아, 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윤준 씨는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 부회장이라고 하는데 네. 생일 하루 전날이 제삿날이 될 뻔했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을 연 남성 탑승할 때부터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비행 중에도 자꾸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자와 헤드셋이 날아가기에 고개를 들어봤더니 비행기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당시 해당 남성은 웃으면서도 겁이 나는 섬뜩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저분이 문을 여신 분이 아니라 갑자기 지상 200m, 착륙 200m 전에 문을, 그 손잡이를, 비상구 문을 잡아당긴 그 돌발 행동을 한 남성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이른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아까 영상 보셨죠? 빨간 바지 남성이라고 지금 알려졌어요. 지금 눈에 딱 확 띄어져. 저분이 정말로 그 급박한 당시에 승무원들과 함께 저 남성을 제압했다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자가 날아가고 헤드셋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을 봐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비상문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데 구름도 보이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착륙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벨트를 푸는 거예요. 비상구 쪽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쪽으로 뛰어낼 것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손으로 잡고 당기고 그 승무원 분들이랑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거구의 친구를 끌어올렸죠. 처음에 제가 탑승했을 때부터 불안한 느낌도 들었고 두리번거리 저랑 눈도 많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손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사후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분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왜냐하면 당시 승무원들과 저 돌발 행동, 비상구 문을 잡아당겼던 남성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순간적 대처하기에는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윤준 씨가 없었다면요. 그 남성이 돌발 행동 더 하니까 지금 딱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행동이 빛을 발했던 분은 이윤준 씨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님. 맞습니다. 이 남성이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이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라고 남성들에게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인 승객들 여러 명과 승무원들이 함께 한 10명 정도가 이 남성을 제압해서 복도에 눕히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5분 정도나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빠른 대처가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네. 게다가 승객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승무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구를요. 저렇게 두 손으로 두 팔로 막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무도 뛰어내리지 못하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물론 저 행동을 그 공중에서 바람이 거셀 때는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착륙하니까
이른바 저 가운데 이 빗금이 쳐 있는 그 봉 보이세요? 봉을 일단 저 비상구물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훼손됐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가로막대로 일단은 비상구 쪽에 대고 저걸 온몸으로 왜? 혹시라도 돌발 행동이나 아니면 기내 상황이 지금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혹시 돌발 상황하거나 뛰어내리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저 승무원분이 저 안전봉을 잡고 비상봉을 잡고 그냥 온몸으로 막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런 난리, 위기 상황은 겪었지만 무사히 일단은 도착해서 착륙했어요. 그런데 저 정말로 어이없는 행동을 한 사람, 피의자, 저 못된 남성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비상구 문 여신 건가요? 아니요. 문을 열면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비상문은 왜 여신 겁니까? 다른 승객들께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저 남성, 저 피의자를 눈으로 본 기자들 얘기가 저 해당 남성이 일단 체구가 상당히 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명이 제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손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았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만큼 앞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이윤준 씨나 그리고 같이 합세했던 승무원분들이나 승객분들이나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로 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 상황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진문 교수님 빨리 내리고 싶어도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빨리 내리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게 시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이게 이 사람 26일 한국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뒤에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달려오셨는데 이 어머님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최근 제주에서 1년 동안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헤어진 것 같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이 씨 어머님이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 이 씨라는 사람이 이 뭐 본인의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실직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하기 전에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네. 좀 이제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 반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은 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좌석 배정 때문에 그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했겠냐 이러면서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처음에 이런 추정이 나왔냐면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상구 쪽 좌석은 비교적 앞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발 뻗기도 편하고 해서 비교적 그 자리를 선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웃돈도 준다 그런 말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선호한 분들이 많아서 이 좌석이 여유 있을 때는 자기가 앉고 싶은 걸 인터넷 예매할 때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피의자 얘기로는 아니다. 내가 앉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항공사가 지정해 준 대로 앉은 거다. 근데 무슨 계획범죄냐라고 일단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의 심판은 어떻게 받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법의 심판 당연히 받아야겠죠. 일단 구속 전 이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요. 워낙 혐의가 명백하기도 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항공보안법이 적용
진정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항공기라는 공간이 매우 밀폐된 공간이고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뭐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항공보안법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문, 탈출구 등 조작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사처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사적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기가 분명히 손상됐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도 막대할 것이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치료비도 이제 부담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 문제 일으킨 이 사람에게 구상 청구도 가능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건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고 정말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해외 토픽으로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상당한 관심이고 그리고 많은 승객들을 진짜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전국체전에 참석하던 아이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봐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눈물로 지금까지 키워온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았어요. 정말로 불효를 한 거예요.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고 정말로 개과천선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